바랍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농식품부가 농촌의 빈집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19년도에 몇 동으로 알고 계십니까? 6만 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년도에는 38,988동에서 5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나 누락된 빈집이 추가로 조사됐다. 이래서 이제 크게 늘기는 했는데요. 예. 통계청에서 같은 기간에 실태 조사한 게 빈집이 몇 동으로 알고 계십니까? 56만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10배 가까이나 이렇게 차이 납니까? 기준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미사용하고 그 미거주하는 집만 빈집으로 하고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분양이나 공공임대, 임시 미거주, 뭐 그러니까 기간에 제한 없이 그러니까 폐가를 제외한 그런 기준이 좀 서로 물론 그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빈집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냥 빈집을 그대로 둔다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유형화시켜서 어쨌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가 한 그 통계와 통계청이 한 게 10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식품부의 자료조사가 뭔가 좀 허점이 있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빈집 건물주의 약 80%가 활용에 부동의하는데 왜 그렇게 부동의율이 높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살지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지 않더라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농식품부가 이 빈집의 그 소유주한테 다양한 정책적인 제한 자체가 모자랐기 때문에 동의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도 뭐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로만 그렇게 예. 소유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통계청의 빈집 그 통계와 10배가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런지 다음 우리 종감 때까지 장관님이 그 되는 데까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빈집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60만 동에 가깝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다 하더라도 그럼 이 60만 동에 가까운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빈집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 중에서 결국은 우리 도시민들이 이 농촌에 가서 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이다. 예를 들면요, 개인적으로는 스칸하우스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재택근무가 앞으로 더 전면화되고 더 확대될 것인데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회사 직원들이 가서 일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의 농협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부 조합에서는 휴양지에 펜션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농촌과 계약을 맺어서 그 빈집을 활용해서 소유를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그 임대를 해서라도 펜션처럼 지어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양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 소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 소유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하고도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사안으로 보시고 농촌 빈집 활용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에서도 빈집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2월에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빈집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에 그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장치는 그렇습니다. 완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빈집을 좀 그 유동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유동화됐을 때 어떤 정책을 투입할 거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꼼꼼히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동에 가깝다는 거하고 60만 동에 가깝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정책적인 준비와 또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그래서 제가 통계의 그 차이를 제가 강조해 드린 겁니다. 60만 동에 가까운 빈집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감 때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답변을 모아서 해주십시오. 잔류 농약 기준치 14배가 검출된 양송이 등 농약 잔류 농산물이 유통돼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생산 단계에서 적발된 것이 614건, 유통 판매 단계에서 147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조치 전에 출하된 품목만 10건이 존재하고 충북의 한 농가에서 재배된 양송이에서는 피페노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 14배나 됐고요. 또 유통 단계에서 적발돼 가지고 관계 기관에 통보된 154건 가운데에서도 전남의 한 농가의 알타리 무에서는 디아지논이 기준치 457배나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 판매에서 단계에서 특정 농산물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넘기면은 생산지를 추적해서 조사하고 또 해수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농식품부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농산물을 적발하고도 소관이 아니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소극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치 전에 유통한 유통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사이의 구멍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뭐 1번 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4,000건으로 되는데도 단속해도 줄지 않는다. 뭐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겠습니다만 올해도 서울 소재 모 정육점에 캐나다산 삼겹살 100kg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든지 또 바른 식재료로 마케팅하는 그런 그 김밥 프랜차이즈에서도 서울에서만 15개 지점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런 원산지 표시 위반 이게 이제 처벌이 중하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약 잔류 농약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가가 출하하기 열흘 전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채취된 결과를 한 3, 4일 해서 이제 통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열흘 전에 하기 때문에 출하한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류 농약이 이제 검출이 되면 만약에 그게 그 농약이 반감기가 짧으면 출하를 지연시킨다든지 또 지나치게 많으면 또 폐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출하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잔류농약 검사,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생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유통 단계에서는 일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뭐 도전 공장이나 AP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다른 유통 단계는 식약처나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 미스매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 것이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관계기관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온라인 판매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판매의 위반 건수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단속하는 인원이라든지 뭐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